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빠져줘야 자신이 들어.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왔어요. 네? 오셔 맞는 게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승자님. 오늘 4050 이것도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견은 후보님의 회견문 낭독,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님 회견문 낭독 해주십시오. 회견문 낭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4050 세대 이제 정복이 빚을 갚겠습니다. 경험은 퇴직하지 않습니다. 이중돌봄 세대를 위한 4050 투자정책 발표.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민주당 원팀도지사 후보 기호 1번 이원택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한 세대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4050 세대입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어려울 때마다 민주개혁 세력을 지켜왔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마다 앞장서서 왔습니다. 20여 년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고 20년이 지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혜택은 가장 적게 받았지만 늘 다음 세대를 위한 선택을 해온 세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좀 계속 좀 변성이 있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언제나 응원해 준 분들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지방선거를 기억합니다. 기자님 양해해 주시면 낭독 대신 질의응답 받고 마무리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해 주시면 후보님들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광주 또 제주에서 자치상 후보님들 오셨잖아요. 받을 수 있는데 오셨던 어떤 이유라고 해볼까요? 그치 의미 같은 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어제 이제 전남 광주 특별시장 후보 민영배 또 제주 특별도지사 후보 유성곤 이제 같이 이제 서로 좀 의논을 해왔습니다. 민주당 후보이고 또 개인적으로 다들 가깝습니다. 유성곤 후보는 저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고 민영배 전남 광주시장은 저랑 같이 청와대에서 자치발전 비서관실에서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팀워크를 맞춰왔고 국회에 들어와서 같이 또 팀워크를 맞춰왔던 분인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현대사의 굴곡을 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우리 호남 지역이 소외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소외로부터 산업화 전략을 많이 놓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 제주가 힘을 합쳐서 뭔가 화석 연료 시대에서 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되고 있고 또 AI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호남권이 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밝혀가보자 라고 해서 이제 호남과 제주, 정확히 말하면 전북, 광주, 전남, 제주가 초광역급 경제협력 정책을 좀 만들어서 가자라고 서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 정책 협약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장소가 그 중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해석들도 있어요. 미리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교통버스가 중국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보다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더 바쁜 상황이잖아요. 이제 유성군 후보나 민영배 후보는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제가 바쁜 상황에서 저의 일정에 맞춰주시면 아니면 이제 그쪽 일정에 맞출 거냐 내 일정 누구 일정에 맞출 거냐인데 제 일정에 좀 맞춰줘서 하신 겁니다. 네. 예,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먼저 좀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 하고 두 번째 건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사전주검설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 허위사실 고행으로 고발을 했었는데 그동안 후보님께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 그 과정에서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분명히 많이 계속 하셨어요. 근데 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하면 청와대 당시 발표했던 인사나 대통령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니까 참고인 조사가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청와대를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조금 배치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거에 대한 의견 좀 어떠세요? 예. 일단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을 저희가 이제 체감하는 바로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서 전북이 좀 발전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어 왔었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사실 이제 선거의 막바지에 오면서 여론조사가 사실 이제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아무튼 여론조사가 뭐 이렇게 이제 무소속 후보가 올라오는 기조가 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에스컬레이팅을 시켰다고 보는데 저는 좀 약간 기획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여론조사에 또 한국갤럽은 또 제가 8% 이긴 걸로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도민들께서 아마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무소속이 되면 전북 발전이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이 흔들어지는 거 아닌가. 또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아마 대거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참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이후에 거리에서든 또는 뭐 어떤 행사장에서든 만나면 1번 찍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어서 아마 그런 걱정 때문에 나오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집권여당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어떤 인식이 작용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인 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대통령을 속인 거고 우리 도민을 우롱한 거짓말이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든다면 수사를 이제 받는 측면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조사를 아마 수사나 조사가 반드시 갈 겁니다. 우리의 주장과는 다르게 우리 3대에서 고발한 것과 무관하게 이것은 이미 공론화가 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야무야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 사안으로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또는 보수 세력이 고발을 해서 조사되는 것보다 아예 우리 선대위에서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데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청와대가 조사 어쨌든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건 당연히 이제 서면 조사든 받아야겠죠 이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아니 그것은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희가 안 한다고 유야무야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공론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희가 공론화한 건 아니지만
이미 언론에 공론화가 됐고 청와대에서 2번이나 해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정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근데 청와대의 2번의 발언을 보면 대통령을 속인 거고 또 우리 도민을 속인 거짓말인데 지금 무소속 후보 측에서 어떤 얘기가 없는 걸로 저는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가겠냐고요. 이게 그냥 갈 수가 없죠. 상대적으로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불가피한 과정인데 이것을 아무래도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가 매끄럽게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목소리가 좀요. 정청래 당대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하고 교감을 한 바는 없고요. 저하고 교감은 한 바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 다만 이제 당하고 그런 거 이제 당하고 일정을 잡기 때문에 이제 당하고 이러저런 의논이 됐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된 건지 계획이 됐다가 당과 소통하면서 한 건지 아니면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가 된 건지 이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송태규 이산 지역위원장이 전국에 있는 정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할 수 있으니 내려오는 걸 좀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그런 여론이 좀 작용을 한 건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저도 이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정당의 대표가 자기 당의 후보를 위해서 지원 중에 나오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서 차별받을 때 어려울 때 호남에 내려오지 말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그때 문재인 당대표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내려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은 유불리도 있을 수 있지만 당은 이렇게 뭐랄까 일심동체로서 같이 움직이는 거다. 같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가는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그건 이제 당과 또는 이제 도당과 중앙당이 이제 서로 소통을 할 겁니까? 어떤 걸 잡을 때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율되고 조정되는 것은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 과정에서 진행도 될 수 있고 취소도 될 수 있고 이것은 내부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그런 게 공개적으로 뭔가 작용됐는지는 저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저도 오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제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조사한 건 아닌데 이제 양해를 구해서 이제 뭐 이제 이제 양해를 구하고 운동을 하는데 이제 아마 한쪽에서 계속 음악을 틀어놓은 것 같아요. 이동을 안 해주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뭐 감정 싸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이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단히 부적절해 보이고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이제 수정이나 또는 성찰할 일이 있으면 있어야 되고 또 좀 서로 양보하고 조정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보할 것이 있으면 양보해 주시고 우리도 또 양보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선거 분위기가 계속 과열돼서 좀 그런 일이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선거 분위기는 뭐 그렇게까지 과열되는 건 뭐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뭐 이제 예를 든다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이 과열됐죠. 사실 그렇잖아요. 상식을 넘어서는 공격을 선거 방해 행위를 했던 것이 그건 뭐 민주주의 선거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건 백색 테러 수준에 가까운 행위인데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게 한 바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 저는 그래서
뭐 우리가 박수 이렇게 박수 손바닥도 마주쳐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마주치진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성합니다. 근데 그 정정 요청이 그 받아들이지 않아서 뭔가 대체를 한다고 우리 아마 소통을 했는지 어떤지까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대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한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제가 말을 말씀드릴까요? 그 매체에서 그 매체가 무슨 매체예요? 매일중입니다. 아, 근데 그 손가락 세 개는 저기 그 사진이 있잖아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게 기사였는데 그 안에 앞에가 그 청각 장애 가지신 분들 10여 명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손가락 그 표현을 같이 해서 해준 거거든요. 그 설명을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가 앞에 청각장애인들이 있으니까 연설 끝나고 또 중간중간에 연설을 하는데 조지훈 그 전주시장 후보가 앞에 청각장애인들이 있는데 청각장애인들에게 인사합시다 해서 요 인사를 하자고 한 거예요. 이게 수어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인사를 했고 청각장애인들도 그 인사를 받은 거예요. 같이 그 짤도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걸로 뭐 전북 민주당이 미쳤다 뭐 이런 건데 그분은 취재도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잘. 그 현장에 없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취재를 해야 하는데 취재를 전혀 안 하고 자기 상상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해 두려고 했는데 안 한다고 들었던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안 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예. 대체하겠다 그 어떤 그거 이제 고발하겠다는 거겠죠. 고발하겠다. 예, 그런 거겠죠. 고발 사실 아닙니다. 예, 오늘 허위 사실로. 예. 그건 허위 사실이기 허위 때문에. 사실 중포죄로 해서 고발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정하고 보완해 두려고 하는데 안 하니까. 그건 그 영상 전체를 녹음되어 있는 거니 그걸 보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그렇게 썼다면 그건 의도가 있는 거고 그걸 끝까지 안 보고 썼다면 실수인데 그럼 취재를 했어야 하는데 취재를 안 한 거고 그래서 해명을 했으니 그러면 확인 절차를 해서 그걸 수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분께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김관영 지사에 대한 기사를 김관영 무소속 후보에 대한 기사를 제 기억에 있는데 이게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한 20번 가까이를 칭찬을 해주셨고 저에 대한 기사는 한 30회 정도를 허위사실, 과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과장 이런 게 30회를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중리 대납 사건을 터뜨리신 분인데 저희한테 뭐 와서 뭐 없는 걸로 하자 뭐 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정말을 하려면 와서 진실되게 사과하고 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걸 다 녹화해놨을 거고. 근데 그것을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둔갑시킨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바가 있다. 공직선거법상 경선을 앞두고 경선 진행 중에 경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기획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무려 저를 한 30회 정도 비난, 과장, 허위 뭐 이런 것을 기사를 쓰신 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박빙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뛰어보면 이거 이제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뛰는 사람의 인식이니까 또 유권자들과 상호 경합이니까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민주당에 대한 여전한 지지, 응원이 있어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언론의 여론조사로 인해서 이게 초박빙이나 제가 열세로
보이고 또 한국갤럽은 제가 이기는 걸로 보이고 뭐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응답률이 막 12%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ARS는. 근데 보통 ARS는 응답률이 3%대입니다. 많이 나오면 6%대거든요. 근데 이게 12% 나오면 이거 뭔가 대기가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제가 에스컬레이팅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게 여론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체감한 여론은 그렇지 않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론조사가 뿐만 아니라 저희도 일선에서 듣거나 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후보에 대한 그 감정적인 섞인 대진이에요. 저희가 일선을 보면. 근데 이것은 애당장이 과연 민주당 후보에 대한 그런 인식적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굳이 이거 특정 언론사 그런 여론조사 추이만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선거 의원을 저는 여론사 듣잖아요. 마지막에 팽팽해요. 아마 그거 이제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 체감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체감하는 여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여기 밖에서는 일부 예. 예, 제가 이제 저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뭐 저는 현장형 정치인입니다. 사실 바닥에서 또 성장해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구석구석과 현안에 대한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우리 행정 전체를 종합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자치단체 광역, 국정운영 경험, 또 국회 당까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무소속 후보는 국정운영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경험이 2년간 있었고 또 저는 기초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광역의 경험도 있고 또 의회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이제 그 도민들의 애환과 아픔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갈등이나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제가 회피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가서 현장에 가서 듣고 조정하고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또 도민들의 바람이나 꿈을 어떻게 하면 우리 도정의 비전과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 꿈이 실현되게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저는 남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미래 비전에서도 사실 저는 현장의 경험과 토대로 해서 재생에너지 신산업 이 부분은 5년 후에 5기가, 10년 후에 10기가, 15년 후에 30기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도 정책의 큰 비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마 큰 차이가 지금은 이 주장으로 보이겠지만 이 정책이 이제 도정을 통해서 구현된다면 한 2, 3년, 3, 4년 지나면 그 차이가 크게 보이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로 규정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시고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정 안정과 뒷받침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 평가적 성격이 있다는 거 하나 두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전북 발전과 대도약의 문제입니다. 기회를 잡고 대도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기회를 놓칠 것인가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도약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도민들이 집권 여당 후보가 돼야 예산도 확보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건 상식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도민들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도민들께서 선택하실 때 그런 인식과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결정하실 거다. 그래서 전북 발전에 대한 판단,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판단, 이 두 가지가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시면 다음 기자님 세대를 정책 대상으로 세우고 수립해서 가는 것은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4050 세대가 청년 세대하고 그 5년 세대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인데 여기가 이제 4050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뭐 4050, 60까지 포함되는 역할을 이제 할 텐데 4050 세대들에게 좀 더 우리 전북에서 살아가는 4050 세대들에게 전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자산을 다시 우리 지역 발전에 재투자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가고 그걸 지원해가는 이런 정책을 뭐 좀 이렇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4050 세대들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역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때는 이제 이거 힘들어.